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민국 걷기 1인자 데이비드 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건강 이론, 워킹법들을 많이 개발해 하셨는데요. 알찬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대한민국 워킹 넘버 데이비드 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제가 데이비드 리님 모시고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걷기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셨고 또 그동안 걷기 운동 하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걷기 운동하기 전에는 2000년 전후 IT 기업,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근데 이제 걷게 된 계기는 우연찮게 지인들과 한 30몇 킬로 걷기 내기를 했습니다. 걸을 수 있다 없다. 그 계기로 제가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걷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공황장애가 완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걷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10수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었던 힘은 공황장애가 아니고 제가 2009년도 여수의 전국체전을 보러 갔습니다. 부산서 여수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걷는다는 사람들이 경보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좀 서글펐습니다. 왠가 하면 너무 비인기 종목에 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보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때 아마 결심이 지금까지 저를 걷게 한 힘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표적인 걷기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초보자들은 네. 어떻게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어떤 형태의 걷기도 건강에 좋습니다. 뭐 힐링을 위해서도 좋고 하지만은 목적이 뚜렷한 이 걷기를 한다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집 주변에 접근성이 좋은 걷기 코스를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화 시켜야 됩니다. 접근성이 안 좋으면은 하다가 중단합니다. 그리고 강도 높게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장시간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강도 높게 지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그래서 잘 활용해서 걸으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단기간에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추천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뭐 10,000보, 20,000보 걷는다 자랑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0,000보를 걸으면 한 7km 정도, 2시간 정도입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10,000보를 걸었다 하면은 박수를 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으로서 10,000보를 했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생활 속에 걷기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코스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을 간다. 그러면 가는 코스를 조금 경사진 코스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로를 개발하면은 매일 반복해서 고강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걷는 것처럼 그리고 버스 대신 어느 정도는 이제 걸어서 네, 그러니까 하루에 동선을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 동선 분석. 분석을 해서 반중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말이 쉽게 말하면은 이 경사로를 올라가는 그런 길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동선을 분석을 해서 잘 걷고 있는데 좀 왠지 걷기 운동을 하면 좀 근력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도 잘 하게 되면은 이 근육의 질은 좀 좋아집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별도로 병행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 없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없는 근력 운동,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면 걷기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근력 운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걷는 거는 두 발로 걷습니다. 하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체 건강을 위해서 스쿼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걸으려면은 전신 근력이 발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걸으면은 이 족저근, 발목, 종아리, 무릎, 고관절, 허리, 어깨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전신 근력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데이비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건강한 정신은 몸에서 나온다, 건강한 신체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와 별개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집니다. 특히 걷는 게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걷기 운동. 고려대 재활의학과와 함께 개발한 워킹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려대 재활의학과가 아니고 고려대 재활의학과 강윤규 교수님과 함께 개발한 워킹법입니다. SWWM 워킹법인데 스피드 워킹 위드 뮤직입니다. 스피드 워킹에 음악의 BPM을 접목한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개념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걸어야 됩니다. 잘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효율이 없습니다. 강도 높게 걸어야 됩니다. 근데 강도 높게 걷는다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리를 늘리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경사로를 걷거나 스피드를 올리거나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거리와 시간을 늘리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짧은 시간 임팩트 있게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사로를 스피디하게 걸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강도 높게 걷게 되면 지치고 힘들고 하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 음악의 BPM이 나의 근육의 움직임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걷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혈액순환, 림프순환, 심장 기능이 좋아지는 것 효율을 훨씬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치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맥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수축기, 이완기가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우리 건강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별 적용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워킹 자세 이런 거는 다음 기회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시속이 8에서 9km면 한 1분당 180 정도 걸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하루에 70km 이상, 한 7일 정도, 또 10일 정도 걸으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시는데 맞는 거죠? 짧은 그 정해진 이 키로수를 빨리 걷거나 이런 거는 선수보다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경보 선수가 20km를 걸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0km. 한 10분이요. 20km. 20km. 20km요? 20km면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경보 선수가 20km를 걷는 그 세계 기록은 1시간 16분입니다. 경보 선수가 50km를 걷습니다. 이 세계 기록이 3시간 한 35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제가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시속 14, 5km로 걷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예를 들어 하루 70km씩 10수일간 계속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근육의 질이 좋아지고 회복력이 있다는 거죠. 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걸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따로 갖는 특별한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으실까요? 초기에는 걷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몇십 킬로를 걷는다, 힘듭니다. 자신을 이겨야 된다. 근데 어느 경지에 오르고 이제 훈련된 몸이면은 그냥 길이 있으면 편안하게 걷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자연도 즐기고 내 몸의 리듬도 느끼고 지금 편안한 수준입니다. 진짜 뭔가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2019년에 영국 BBC 방송에서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로도 소개되셨고, 또 강연도 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쁘실 것 같아요, 엄청. 바쁠 뻔했습니다. 국내 언론도 몇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금융기관, 지자체, 서울시 의회 등 강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20년 봄에 많은 일들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게 다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걷기 교실을 운영을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전에 걷기 교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에 걷기 교실을 하게 된 계기는 지역 주민들이 그때 2020년 봄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스트레스가 한 4, 5개월 갔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걷기를 지도해 달라. 그런데 함께 걷는 것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이 걷는 순간에 수업 분위기는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SWWM 제자리 워킹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초창기 한 30분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하다 보니까 금방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간을 변경해서 또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그 계속 반복을 해서 인원수를 줄였죠. 왜냐하면 그 집합 때문에 코로나 공무원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35주 차 정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가을에 다시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2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자리 워킹 그 효과 있냐?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아,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근데 저는 별로 안타깝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만 안타까운 건가요? 예,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네. 그 수업을 조금 들은 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 몇 주차 하다 보니까 그 실제로 뭐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마음적으로 좋아짐을 느낀 사람들은 정말 울면서 계속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걷기 많이 하시면서 다양한 곳을 다니셨을 것 같은데 진짜 여기는 너무 좋겠다 하는 몇 군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런데 뭐 대한민국에 걷기 좋은 길, 아름다운 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드 워킹을 즐기는 저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길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을 오게 되면은 제가 잠실에서 양평, 그 가다 보면 팔당대교에서 이 두물머리, 그 다음에 양수리 철교, 그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자전거로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 워킹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부산 해운대입니다. 이 부산에 요즘 핫한 길이 생겼습니다.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에 가는 그 블루라인 길이라고 그 해변 열차가 지나가는데 그 데크 길이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 워킹으로 가고 일반인들은 천천히 걸어서 자연을 즐깁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길은 제주도입니다. 뭐 제주도 전역은 걷기 다 좋은 길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해안도로를 스피드 워킹을 합니다. 특히 그 길 중에서 표선에서 성산포 가는 구간 길이 기억에 특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한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안에서 군산 새만금 방주제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직선으로 30km 이상 되어 있는 길은 그 길이 유일합니다. 그 길을 스피드 워킹으로 즐기게 되면은 정말로 몽환적입니다. 왜? 하늘, 구름, 바다, 바람, 그리고 내 몸의 리듬을 느끼면서 30몇 킬로를 계속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몽환적입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걷기 좋은 길들은 많습니다. 와, 마지막에 말하신 그 새만금 저도 꼭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걸으면서 몽환적이라니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반인들은 그 길을 접어드는 순간에는 16km 기본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16km의 그 휴게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16km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우선 그 서울로 한번 서울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너무 궁금해요.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날은 언젠가는 오겠지요. 그날에 오게 되면은 제가 걸으면서 이 통찰했던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들 그리고 워킹법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뭐 강연을 통해 전달하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글을 통해 전달하든지 뭐 여러 형태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라고 하면은 전 세계 멋진 도시들을
제가 준비된 몸으로 아름답게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건강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바람일 뿐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이 영상으로도 또 글로도 빨리 우리 데이비드 리님의 이런 걷기의 다양한 글들을 저도 보고 싶고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도 힘들지만은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서 강연 자료와 몸과 마음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화이팅! 힘냅시다. 네, 오늘 이렇게 데이비드 리와 함께 한 방송 어떠셨나요? 정말 동기부여가 이만큼 돼가지고 이따 집 갈 때 왠지 저도 걷기 운동 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100세 시대에 이제 데이비드 리님과 같은 분이 있어서 거의 120세, 뭐 150세 이렇게 기대 수명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데이비드 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